뽀겜입니다. 오늘 그 대한전선 방송 어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 보시면은 오늘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1,500원 선을 돌파했다가 떨어졌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걸터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상승해서 올라가면 더 좋지만 여기에 걸터지는 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계속 지지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크게 상승한 만큼 당연히 조정 오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이 또 매집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좀 과하게 매집을 하네요. 100만 주 가까이 매집하고 기관계도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저점인 건지 계속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이 뭐 그렇게 딱히 뭐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거의 보합권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거의 보합권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대한전선 한번 어제 댓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참 굉장히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혹시나 댓글 다셨는데 제가 까먹고 다음날 방송 드리기로 했는데 피드백을 못하면 한번 꼭 좀 얘기를 다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까먹지 않고 네, 방송을 드릴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선님 평당가 4,300원에 1,400주 물려 있습니다. 사실 손절 결심했었는데 신주인수권 들어와서 동학개미 영상 보고 며칠 고민 끝에 유상청약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급한 돈 아니나 시간 여유 두고 대한전선 응원해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 방송 보시고 뭔가 손절할까를 좀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충분히 제가 뭐 그 수익은 책임을 못 져도 적어도 이제 손실은 어느 정도 제가 좀 방송을 드렸으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손해가 굉장히 적어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방송 계속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계속 방송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슬철원님 감사드립니다. 송문주님 유상청약이 처음이라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신주인수권 판매 X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 본인 증권사 어플로 유상청약 신청 계좌의 청약 금액만큼 입금 대기 3월 30일 신주 발권 완료.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게요. 3월 17일 전까지 예수금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하시면 다 이해 잘 하셨어요.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하트. 윤지한님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이해했습니다. 신준수건 추가 매수해서 천주로 맞춰 청약 들어가려고 미리 예수금 채워놨습니다. 굉장히 알뜰하시네요.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지한님 또 질문 달아주세요. 그럼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방송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긴 한데 뭐 이 대한전선에서 굉장히 저보다도 잘 아시는 분명히 주주님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한전선 뭐 나는 5년 넘게 가지고 있을 때 이러신 분들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어떠한 지식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공유 드리는 건데 댓글에 여러분들이 뭔가 제가 방송할 때 뭐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좀 저는 생각이 달라요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오픈마인드라 서로 도움이 되는 거겠죠. 어, 댓글이 저도 가장 궁금합니다. 전 방송 전전 방송에도 제가 글 남겼는데요. KB 미래 두 증권사에 전화해보니 1295원 지급 거래된 신주가격 100원이라 치면 1395원에 3월 8일 청약이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거래되는 신주 가격 100원이라 치면 1395원에 거래가 가능하다? 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신주인수권을 뭐 100원이면은 이거를 뭐 제가 1000주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1300원 그러니까 청약 금액은 1295원인데 1395원에 거래가 된다. 요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제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증권사에 전화해서 피드백 받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틀린 것도 많았어요. 여태까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청약 어떻게 하고 전화해보니 이렇게 증권사에서 얘기해 줍니다라고 했는데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지어 50% 권리랑 맞아서 대한전선 뭐 800원에 시작합니다. 요것도 틀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신주 가격 100원이라 치면 1395원에 3월 8일에 청약 가능하다. 요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5거래일 동안 18일부터 24일까지 5거래일 동안 이제 신준수권 거래가 되고 25일날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상청약 안 한 사람들은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1395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1195원이나 아니면 이 금액대로 매도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상청약으로 내가 1000주 있는데 450주를 나는 유상 참여 안 해서 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100원 가격을 판다는 게 이게 앞뒤가 공평성이 평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서 1395원에 만약에 청약이 된다면 좀 평등성이 없지 않을까. 제가 요거는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여러가지 한번 볼까요 근데 제가 디테일하게는 이제 방송 종료하고 더 찾아볼 텐데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를 보신 분이 있으시면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도 어쨌든 같이 배우는 입장이지 제가 뭐 저가 전문가라고 해서 뭐 다 아는 건 아닌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왜 안 내려가죠? 갑자기 렉이 걸려가지고 요게 그냥 볼게요. 유상증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주인수권이 여기 나와 있어야 돼요. 일단 예정 발행가액은 제가 전에 설명 드렸으니까 3월 4일 날에 확정 발행가액 결정이 된다. 요건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건 넘어가겠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이쯤에 있겠죠? 여기 5거래일 동안 본 유상증자의 심사기획 업무 진행과 일정이 변경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실질 그러면 여기에 신주인수권이 어느 정도 뭐 요런 글씨로 신주인수권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찾아볼게요. 무조건 여러분들 전자공시 나오는 내용만 믿어야 돼요. 뭐 어디 전화해봤다 뭐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일단은 신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책임 안 져주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막말로 샀는데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돈 날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자공시에 나온 것만 저는 믿습니다. 그 계약서 보면 뭐 특약상이 뭐뭐 조건이 들어간다. 그 계약상을 봐야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처럼 무조건 그 똑같아요. 계약상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거래하거나 이럴 때 계약서 쓰는 것처럼 집 거래할 때 계약서 쓰는 것처럼 전자공시 무조건 봐야 돼. 그 계약서라 보시면 돼요. 일단 요거는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신중 거래도 신중을 매수하게 된다면 더 청약 가능한가요? 초과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주 청약계 1,500개를 더 할 수 있나요? 1,500개는 안 되고 곱하기 20%, 그러니까 1000주면 200주를 내가 1000주 받았다 하면 200주를 할 수가 있죠. 200주를 400주죠. 죄송합니다. 제가 1000주면 20%면 200주 죄송해요. 200주 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균 단가가 1670원 정도 됩니다. 1500주 오늘 종가 1435원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 1435원에 1500주를 매도하고 신주를 다시 1500주 매입을 하고 청약일에 1500주 그리고 신주 받은 700주를 청약가로 매입하는 것은 어떨까? 네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1435원에 1500주를 매도하고 신주를 다시 1500주로 매입을 하고 청약일에 1500주 신주 받은 700주를 청약가로 매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일단은 평당가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평당가가 167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매도하지 마세요. 굳이 손해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평당가가 지금 금액보다 더 낮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매도해도 상관없어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비율로 계산하면 이 손실 뭐 위에서 팔았다가 아래서 다시 매집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차라리 1435원에 지금 본주에서 거래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유상증자를 청약을 하시고
초과 청약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손해볼 금액으로 차라리 초과 청약 하라는 거. 예를 들어서 1670, 200원 차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한 10%는 적어도 되실 텐데, 요거 마이너스 볼 바에 이 10% 마이너스를 차라리 추가적으로 20%까지 초과 청약 가능하니까 이 초과 청약을 차라리 하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평단가가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저희 도깨비 난로님이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영상을 유상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안 팔고 청약할 건데 3에서 신주 받으면 신주랑 구주 합쳐져서 평단가 내려가서 하나의 주식 되는 게 맞죠.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미래에셋인데 삼성증권으로 옮겨가지고 만약에 청약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나눠지겠죠, 계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좌를 무조건 옮겨가지고 하면은 분산돼요. 근데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합치셔야 됩니다. 절대 나눠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구주식 들고 있는 게 3,000주면 15,000주로 더 많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죠. 액면가 1대5 무상, 그러니까 액면가라는 게 액면가가 5대1 비율로 나눠지는 거야. 여러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액면 분할을 했을 때 3,000주가 뭐 5대1 비율로 하면은 그 3,000주가 15,000주로 돼지고, 그리고 지금 뭐 11,500원이라고 하면은 요게 5분의 1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300원이 돼요. 300원에 15,000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세요. 주식 수가 늘어나진 않을 거야. 차라리 액면 합병을 하면 합병을 했지, 액면 분할 5대1로 하면 주식 수가 얼마나 늘어나요. 지금 거의 5억 주가 넘는데, 그럼 여기에 25억 주, 뭐 거의 뭐 LG하고 비슷한 그런 엄청난 우량주가 되겠죠. 차라리 액면 합병을 하면 했지. 액면 합병 반대예요. 예를 들어 액면 합병을 했다. 그러면 주식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준가랑 비슷해질 가능성은 있으나 유준가보다 확 현저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동전주가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주가가 완전 폭락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전선도 일단은 1,500원 선 넘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아마 2, 3월 달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4월 달부터는 저는 좀 괜찮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버티면서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